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해송이라는 곳에 파트너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부인,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부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 과연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자,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에 소환돼서 경찰이 전화를 해서 당신 조사를 받으세요. 자, 경찰에 조사를 받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목격자에 대한 조사, 참고인 조사. 참고인은 그 사건의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가 아니에요. 피의자, 피고인이 되기 전 의심을 받는 그 피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조사받은 내용이 이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조사 당사자한테 이 조사 내용을 보여주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든 도장을 찍든 간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조사받은 내용이 조서에 현출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조서가 검찰에 넘어가고,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찰에 넘어가서 증거 기록화되고, 증거 기록화된 것이 다시 재판의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요. 제가 증거인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거인부는 부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물론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내용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판사가 그 서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판사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단 이거는 참고인이 아닌 신분, 그 혐의를 의심받는 사람,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인이 될 사람, 피고인이 됐을 때 그 예전에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피의자 신문조서, 이것을 법원에 가서 제1회 공판 혹은 2회 공판에서 증거인부 과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판사님이 그 조서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조서 자체가 증거 기록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검사가 내용 부인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검사가 신문함으로써 혐의 사실의 유무를 직접 현출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꼭 내용 부인을 한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 부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어떤 변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현출하고 그동안에 이어진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무죄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피고인 신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에 증인도 나오고 증거나 어떤 여러 가지 주장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절차 진행이 됐기 때문에 판사님이 한 달에도 뭐 수백 건씩 처리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는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서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고, 뭐 CCTV 영상 같은 경우 영상 재생을 하고, 교통사고 영상 같은 경우 재생을 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현출을 하고,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피고인 신문은 어떤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죄 주장을 뭐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 있고 아니면 혐의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또 혐의 인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에서 조금 진술을 잘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약간 다툰다는 입장인지, 뭐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 안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조금 진술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당신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예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는 왜 다르게 진술을 했느냐, 왜 다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의 조사 내용은 제가 좀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 부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은 제 생각에는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과거에 혹시 조사받을 때 좀 잘못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피고인 신문을 해서 그동안의 변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피고인 신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신문이 검사의 적극적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어떤 더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피고인 신문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피고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사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무죄 주장을 분명하게 하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억울한 심정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꾸로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해서 오히려 검사가 먼저 신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다르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경찰에서 어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부인을 하고, 물론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도 내용 부인됐을 때 그 이후에 과연 피고인 신문이 필요한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 결국 이 과정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기존 경찰, 검찰 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 경찰 조서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내용 부인을 안 하지만, 만약에 진술이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 조사받은 경우라면 내용 부인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간의 어떤 과정이나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하는 변론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되도록 갔는데요.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고, 1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했어도 2심에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줍니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거든요.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는 또 피고인 신문 기회를 박탈하면 대법원에서도 파기 사유로 보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요. 무죄 주장을 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를 해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